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65세 현역 의사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지만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분들, 그분들이 식사 후 이것만 피하셨더라면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식사 후 단 30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건강하셨던 70대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정보만 알았더라면 그분은 지금도 가족과 함께 웃고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단 10여 분이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영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한 번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가운 물이나 음료 마시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늘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도 잘하셨지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시원한 물 한 잔 마셔야 속이 개운하지 라며 늘 냉장고에서 찬 물을 꺼내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냉장고에서 얼음물이 가득 든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지며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김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고 위경련과 급성 소화불량 진단을 내렸습니다. 찬 음료가 위장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마비시킨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약해져서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김 할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고 몇 시간 뒤에 김 할아버지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찬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리 숙여 설거지나 집안일 하기입니다. 얼마 전 81세 이정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슴을 토닥이며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목까지 신물이 올라와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를 하며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할머니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바쁘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식사 후 바로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숙여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심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식사 후 바로 허리를 숙이면 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위산이 쉽게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식도의 근육이 약해져서 더 위험하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이고, 몰랐어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좋은 줄 알았지.
이렇게 나쁜 습관이었을 줄이야.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식사 후 최소 30분은 편히 앉아 쉬는 습관을 들이셨고 몇 주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속쓰림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 30분은 건강을 결정짓는 황금 시간대이니 무심코 하는 행동이 없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커피 마시기입니다. 74세 김영범 할아버지가 어지럼증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부쩍 기운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요. 어지러워서 밖에 나가기도 겁이 나요. 진료를 위해 피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는 심한 철결핍성, 빈혈을 앓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여쭤보니 식사 후 반드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식후에 커피를 자주 드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아이고, 커피가 없으면 밥을 못 먹지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내 유일한 낙이거든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거기에 커피까지 곁들이면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그래요? 그냥 습관처럼 마셨는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줄 몰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식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시고 식후 2시간 후로 시간을 조절하셨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빈혈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어지럼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커피 섭취를 위해서는 식후 1에서 2시간 후에 커피를 마셔야 하며 커피를 마실 때는 우유를 곁들이면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목욕하기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82세 김정희 할머니.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아이고 배부르다. 몸이 찌뿌둥한데 목욕이나 해야겠다. 하시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나오시지 않자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하지만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할머니는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병원 도착 후 진단 결과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혈압 변화에 취약해 실신하거나 심각한 뇌졸중이 올 위험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이 위험한 이유는 뜨뜻한 물이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쉬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하며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로는 과일 먹기입니다. 김용태 할아버는 평소 과일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신선한 사과나 배를 먹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이었죠.
하지만 그날도 식사 후 할아버지는 과일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며 배를 자르며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점점 배가 부풀고 불편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스가 차면서 더부룩함이 심해졌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에 불편해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복부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계속해서 트림과 가스를 자주 내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과일의 빠른 소화가 일어나면서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며 가스가 생기고 복부 불편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불편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소화불량과 가스가 차는 증상은 과일을 식사 후 바로 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식사 후 과일이 위에서 빠르게 소화되면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가 일어나며 가스나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불편할 때는 따뜻한 물을 마셔 소화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로는 식사 후 곧바로 눕기입니다. 식사 후 곧바로 눕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바로 누우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 82세의 김난희 할머니는 항상 건강을 잘 챙기셨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과일도 드시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며 바로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좀 더 심한 가슴 통증과 속쓰림을 느끼셨고 금방 숨이 차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계시던 가족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위산이 역류하면서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염증이 심각해져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사 후에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누워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몸을 조금 세운 상태에서 쉬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하는 행동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행동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정보를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욱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